수술까지 안 가고 100세까지 튼튼하게 내 무릎 사용하려면은 그야말로 건강할 때 내 무릎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아껴주자고요. 소중한 내 무릎 아껴줄게. 첫 번째, 333 법칙으로 체중 관리하여 아껴줄게. 333 법칙이 뭘까요? 네,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3개월간에 걸쳐서 네. 3kg의 체중을 감량하고 3개월간 유지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아주 조금씩 감량하고 유지를 해서 요요가 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에 한 달에 1kg는 뭐 그냥 빼지, 그냥 한 달에 한 5kg 정도 빼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데요. 확 빼는 게. 이렇게 확 빼면 물과 근육만 빠집니다. 그리고 지방은 그대로 있는데 보통은 요요가 와서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근육은 적은 상태에서 지방이 늘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더 찐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요가 없이 유지되는 게 중요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빼고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체중 감량 그러나 건강한 수준 안에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껴주는 방법 두 번째. 뼈가 약하면 근육을 키워서 아껴줄게 나왔습니다. 윤 교수님. 네, 근육 중에서도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 이제 무릎에서 보면 무릎 앞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네. 우리가 걸을 때 어쩔 수 없이 걷게 되면 체중을 이용해서 땅을 딛게 되고요. 그럼 땅에서 온 충격 때문에 무릎의 관절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대퇴사두근을 잘 이렇게 튼실하게 만들어두면 그런 충격 흡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키우는 방법 안 배울 수가 없겠죠. 세 분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허벅지 근육을 네, 키워라.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네. 이제 이 고무 밴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밴드. 네, 고무 탄력 있는 밴드고요. 네. 이렇게 색깔별로 탄력이 다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뭐 10,000원 이하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 발목,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하는 네. 발목에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양 이 그림처럼 반대쪽 발로 밟아셨네요. 네, 밟아줍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무릎을 이제 펴주게 됩니다. 펴주게 되면 이렇게 근력 운동. 그래서 한 10초 유지하시고요. 네, 천천히 내려줍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너무 쉽다라고 하면 좀 짧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돼요? 네, 짧게 밟아주시면 탄성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짱짱하다. 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스쿼트입니다. 사실 스쿼트는 아까 사례에서 보시던 것처럼 네. 안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잘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통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의자를요. 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립니다. 근데 이때 너무 많이 구부리면 안 되고요. 네. 한 20도 정도. 이 정도면 구부리면 되나요? 네, 20도 보통 정도 저희 구부리면 스쿼트 됩니다. 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무리가 안 될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럼 무릎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20도 정도 구부리고 네. 대신에 천천히 합니다. 한 20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0초 유지. 그다음에 다시 천천히 20초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오게 되면 대퇴사두근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퇴사두근은 아니고 네. 무릎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주로 운동하는 건데요. 네. 예, 착용하신 다음에 뒷다리 운동인 거죠? 그렇습니다. 뒷다리. 네, 무릎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근력 네. 운동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부립니다. 근데 많이 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도, 40도까지만 구부리셔도 되고 대신에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한 20초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고요. 그다음에 10초 유지, 그다음에 20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10번 정도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꽤 올리는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면 네.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2배, 3배로.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이렇게 허벅지 근육 키울 수 있는 운동까지 배워봤고요. 저희가 오늘은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사실 어깨와 손가락 관절 아프신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이 어깨 관절과 손가락 관절이 좋은 운동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부터 어깨까지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절 운동법 알아볼까요?
손가락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손가락 관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염을 예방해 주는 동작입니다. 편한 자세에서 양 손바닥을 펴주면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차례로 맞대며 1초간 눌러줍니다.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갔다가 왔다가 반복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손끝으로 이렇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힘을 줘서 꾹꾹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부상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구부렸다가 손목부터 손가락 끝 관절까지 차례로 펴주는 동작인데요. 이때 너무 강한 힘보단 부드럽게 천천히 진행해줍니다. 이번에는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동작은 어깨 전면부를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양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횟수보다는 어깨 상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발은 11자로 벌리고 선 뒤 손깍지를 끼고 그대로 팔을 앞으로 뻗어 자동차 핸들을 돌리듯 좌로 우로 번갈아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 동작은 어깨뿐만 아니라 팔목까지 풀어주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진행하실 때 어깨를 너무 들썩거리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고정을 하신 상태로 손목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밴드의 정중앙을 밟고 양팔을 벌려 쭉 끌어올렸다 내려주면 되는데요. 횟수보단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팔을 올릴 때 내 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손가락이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등이 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 지키는 운동법, 생활 속에서 틈틈이 관리해 건강함 유지하세요. 네,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요. 그다음 아껴주는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으면서 아껴줄게. 의자에 앉는 게 아껴주는 방법이에요, 송 교수님? 그 무릎에 인공관절 하신 분들이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닥보다는 침대 생활을 하고 땅바닥에 앉기보다는 의자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릎을 우리가 구부린 상태에서 전체중을 부하하게 되면은 무릎에 상당히 압력이 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자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또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 전방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 앞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발받침대를 놓아가지고 다리를 펴진 상태로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식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방법.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먹으며 아껴줄게.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 또 줄여주는 음식 따로 있다면서요. 네, 염증이라는 것이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인데요.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첫 번째 당 독성, 세포 내에 당분이 많거나 두 번째 혈중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술, 담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당분을 천천히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건데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과가 있고 사과 주스가 있는데요. 네. 과일은 당연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음식이지만 이게 도움이 되려면 식이섬유질 사이사이에 당질과 수분이 끼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과 자체로 씹어 드실 때 효과가 있는 거고, 갈아 드시거나 착즙해서 드시면 당분만 흡수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빨리 올리게 돼서 염증을 오히려 더 일으키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드시고요. 한 번에 먹는 양이 중요한데요. 중간 정도 크기의 절반
이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 2개, 3개 드시면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면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되고요.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염분인데요. 아, 짠 거. 짠 음식도 식후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네. 나도 모르게 짜게 드시는 게 결국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드시면 관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국물을 웬만하면 안 드시고 또 맛을 낼 때 이런 짠 음식보다는 비타민 C도 많고 채소인 고추를 활용해서 요리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어육류인데요. 네. 당연히 단백질이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다만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지질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루에 여자분들 100g, 남자분들 150g 드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그 이상 드실 때는 오히려 생선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오히려 고지방 생선이 도움되는데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경우는 네.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혈중 지질 관리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술. 같은데요. 네, 술은 당연히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보다는 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무릎 관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